은퇴 후 노인 빈곤 심각한 상황. 60세부터 본게임 시작, 치열한 경쟁이 시작된다.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생존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노인 빈곤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빈곤 문제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노인 빈곤 현황과 해결 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 현황. 현재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6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이 40%를 넘는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이는 현행 건강보험과 연금제도가 노인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제한적이어서 경제적 자립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노인 빈곤의 원인. 노인 빈곤의 주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은퇴 전까지의 부족한 소득으로 재정적 기반이 취약합니다. 둘째, 노인을 위한 일자리가 매우 부족해 소득 창출이 어렵습니다. 셋째, 사회적 안전망이 미흡해 노인들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 통계. 2021년 기준 상대적 빈곤율과 자립률 그래프를 보면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추세를 살펴보면 자립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빈곤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자립률이 다르게 나타나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 급증한 은퇴 후 노인 세대들은 노인 세대들 간의 일자리 경쟁이 치열한 상태입니다. 은퇴 후 정부 정책에 의존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생활비입니다. 현재 평균 하위 소득 노인들도 기본 생활비가 250만 원 전후인데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해결 방안 및 정책. 첫 번째, 은퇴 후에도 공부와 기술이나 취미생활 등 배움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취미로 끊임없이 배우는 것에 도전하는 노인들은 신체와 뇌가 오히려 더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주거 환경을 조금 줄여서 노인복지센터 부근의 거주지로 옮겨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노인복지센터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각종 복지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도 사귈 기회도 생기고 여러 가지 기술이나 취미생활 등도 배울 기회가 많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것은 생활의 활력도 북돋아주고 또한 자격증 취득이나 재취업의 기회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건강관리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은퇴 후에는 건강한 신체가 가장 큰 재산입니다.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정신도 나옵니다. 건강관리를 게을리해서 건강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니 건강한 신체 관리에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계속 수입을 가져야 하고 몸을 계속 움직여야 건강합니다. 은퇴 후에는 사실 우리가 여행이나 다니고 평온하게 살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은퇴 후에는 사실 열심히 달려도 제자리 삶을 살기도 버거워집니다. 물가는 날이 갈수록 오르고 빠르게 변화하는 생활 환경도 예전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명하게 계획해서 생활을 하지 않고 은퇴 전보다 더 열심히 배우며 살지 않으면 오히려 노인 빈곤으로 뒤로 조금씩 후퇴하게 됩니다. 네 번째, 은퇴 후 인간관계도 중요합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어렵고 힘들 때 고통을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어 외롭게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번 나에게 밥 한 끼도 얻어먹으려고만 하고 손해만 끼치는 인간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아무리 노인이라고 해도 저축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단돈 10만 원이라도 없는 듯이 먼저 저축하는 습관을 가지고 저축을 하다 보면 어느새 통장에 현금이 쌓여가는 것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항상 여유가 생기고 평온해집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기에 항상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울감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생길 때 쌓여가는 저축 통장을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해소도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리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산을 만들어가고 돈을 사랑해야 됩니다. 돈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은 대접받고 싶어 더욱더 많이 찾아듭니다. 돈을 괄시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무시당하기 싫어서 찾아오지 않고
있던 돈도 달아나 버립니다. 항상 지갑에 넣어 다닐 때에도 깨끗하게 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6번째, 자산 축적에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현금은 휘발성이기에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절약만 한다고 해서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여력이 되는 대로 금과 은도 사서 모아두고 우수한 기업체에 배당을 주는 주식과 채권도 조금 가지고 있으면서 배당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공시지가 6억 이하의 주택도 여력이 된다면 한 채 정도는 죽을 때까지 자식에게 물려주지 말고 보유하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개인의 이러한 노력 이외에 국가적인 정책들도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먼저,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대상을 모든 노인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하여 빈곤층 노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한 재정적 지원 확대도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제안처럼 저소득 마이너스 고자산 노인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초고령 빈곤층 중심의 저소득 저자산 취약계층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충하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OECD 주요 국가의 빈곤율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빈곤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이번 포스트를 통해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와 해결책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의 폭을 넓히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지속되기를 희망합니다. 노인 인구가 점점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적인 정책으로서의 복지 정책도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개인적으로 훨씬 더 철저하게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